상담 이후에 이제 재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재회 상담을 한 시점에 있잖아요. 여기에 내담자의 심리 상태는요. 자, 하기 전에는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하기 전에는 나의 재회 가능성,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 재회 상담 하고 났어.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이별 직후로 비슷한 감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왜냐면 감정 자체가 우울감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회의감. 이게 주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울한 거는 왜 우울하죠? 우리 기분이 다운된다. 활력이 없으니까. 활력과 생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불안감은 뭐죠? 자, 우리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고, 이런 기분이 들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상대가 나를 잊을까봐. 네? 그 다음 회의감은 제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당연하지만 이런 감정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방법은 나와 있지만 상담 후에 방법은 나와 있지만 이 감정 자체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이제 재회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내담자들은요. 이별하신 분들은 일단 상담사의 판단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내담자의 99명, 자, 100명 중 99명은 매달려도 보고, 그다음 원망도 해보고, 분노, 화도 내보고, 상대 탓도 하고, 할 거 다 해봤단 말이야. 책임 전가도 하고. 근데 상대방은 자, 오히려 그냥 이별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담자분들은 상대방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어쨌든 이별한 상태로 오시거나 이별 위기인데 거의 반이별 상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이제 실망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부정적인 느낌이 들 뿐이에요.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전에는 아까 재회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제 상담 날짜를 예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네. 그러면 상담 당일에는 뭘 할까요?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뭐냐면 내가 몰랐던 나의 이별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합니다. 상대방
상대방이 본 나의 이미지 평가, 이미지 평가에 대해 분석을 해드려요. 지금 뭐 연애 주도권이 하락했다던가,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던가, 신뢰감이 어떻게 됐다던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 연애 과정에서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런 거, 애착 유형. 우리 애착 유형을 3번 했었죠. 우리 뭐 안정형, 회피형, 부정형, 혼란형, 이런 애착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향이나 지능이나 자존감이나 사회적 가치나 주관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방이 볼 때 내 이미지 평가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락되거나 없어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메꿔가는 것이 제외 솔루션이다. 네. 떨어진 거를 극단적으로 회복하는 거, 이게 제외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그 상담 당일에는 상대방의 분석을 먼저 해요.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 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 상담이 끝난 이후부터, 자, 내담자가 이제 기간별 하실 행동에 대한 지침을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별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대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오해한 부분. 이거를 오해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바로 잡는다. 그 다음에 재회 과정 동안 내담자의 가치 회복, 그 다음에 이미지 개선 방법, 그 다음에 재접근 후 신뢰감 회복, 그 다음에 감정 회복, 이런 과정에 대한 플랜을 짜드려요. 그리고요, 저희는 중요한 게 상담하실 때 메모나 녹음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메모나 녹음이 필요 없다는 거는, 저희는 70분 상담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본을 다 짜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내담자님께 그대로 다 보내드려요. 상담한 내용 정리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내담자님의 연애 서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사연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시작했어. 그러면 이별 원인은 1년 만나셨는데,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연애기간 치명적 실수로 이별하셨다 하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내담자분은, 상대방이 볼 때 내담자분은 지금 주도권을 상실하셨고, 그 다음에 매력이 떨어지셨고 더 이상 끌리지 않아. 그 다음에 신뢰감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내담자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주도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감은 조금 저하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내담자의 행동 분석을 해드리고요. 내담자 행동 분석.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점, 재회를 위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점. 그 다음에 뭐 상대방 방의 심리와 행동, 그 다음 행동 배경, 그 다음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하고 1번은 순서대로 소통을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2번은 이미지도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3번은 감정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 회복을 위해서는 연락 접점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부정, 고정관념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감정 회복을 위해서는 성숙한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고요. 그 다음 내담자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담자의 니즈에 맞는 모험적인 해결책도 만들어 드립니다.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해결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력화시키고 매달렸던 나의 스탠스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 2주 동안만. 그 다음에 겹지인 등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우리 업무량이 많아진 것처럼 행동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까지 상대방의 반응이 오기까지 행동 방안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상담 당일날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펼쳐질까요? 우리 적정 시기에 뭐가 지침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지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고도로 계산된 문자입니다. 되게 치밀하고도 고도로 계산된 문자인데, 우리 재회가 가능하게끔 상대방 마음속에 이제 내담자가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생각나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상대의 감정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같이 실감을 한 상대방이 다시 내담자를 찾게끔 저희가 계산된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시기가 되면, 이거는 상담 이후에요. 상담 이후에 적정 시기에 이거를 보내드리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오잖아요. 뭐냐면 나 이별하자고 했어. 근데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연락 반응은 어떨까요? 연락이 먼저 오면서도 뭐 퉁명스럽거나 그냥 단답형이야. 그 다음에 약간 보고 싶어 하는데 재회 얘기는 안 꺼내. 한마디로 얘는 뭐 한다? 이중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중모션을 취할 때 우리 내담자들은 이제 멘탈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상대방이 해줄 듯 말 듯, 나 갖고 노나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 이후 지침을 보내고 상대방의 이중적인 태도, 이때 저희 상담사와의 피드백으로 고비를 넘긴다면 재회를 하게 됩니다. 네, 과정은 이래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별 후에 우리 상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회 직전에 이중모션이 좀 일어나요. 할 듯 말 듯. 왜냐면 나한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안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회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잘 봐요. 여기서 상담 솔루션을 내주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의 가치 회복과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긴 기간이 있어요. 이게 존버 기간이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기간인데 이때 저희가 피드백과 지침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미지와 감정 회복까지 가는 거죠. 이미지 회복, 감정 회복. 그 다음에 이중모션 취했을 때 우리가 피드백으로 재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내담자분이 우리 상담 과정에서 교육받은 교육 내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처하시고 침착하게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가장 그 재회를 하는 뭐 2, 3개월, 짧으면 한 달 안,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피드백과 교육받은 내용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상담사가 떠먹여주는 재회를 하기보다는 어떤 결론은 재회에 성공을 해. 근데 이게 상담사가 떠먹여주는 재회. 그래,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과외하고 학원 다니듯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재발 방지가 안 돼야겠죠. 이거는 그냥 보통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과정에서 우리 내담자분이 연애 지능을 높여서 이거를
학습한 내용으로 연애 지능을 높여서 자, 우리 스스로 이제 연애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이별 후 재회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제일 좋은데 중간에 엄청난 큰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별 상태는 엄청나게 슬픈 거죠. 그 다음 재회 상담을 통해서 기대감이 올라가. 자, 기대감이 올라갔어. 근데 이 존버 기간 있잖아. 존버 기간. 이 기간이 문제란 말이야. 자, 의지할 구석은 생겼어. 자,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슬픔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기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남친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떠오르고 그 다음에 혼자 상대방과 얘기도 해요. 혼잣말로. 혼자 불같이 싸워. 자, 혼자 상대방이 새로운 이성이 생길까봐 태산 걱정을 많이 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전 X라고 착각도 하고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이별하게 되면 어떤 상태다? 온전한 집착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상사병이라 그러죠. 이거 상사병의 주된 원인이 뭘까요? 집착이에요. 집착이 상사병의 주된 원인이에요. 상사병이 뭔지 아시나요? 상사병은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상사병이야. 지금 이별을 했을 때 내 모습이 딱 이 상사병이란 말이야. 밤이고 낮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곁에 없으면 불안해.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서 더 애틋해지고 그리운 이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우리 남이 보면 잠깐 꽃을 꽂았다고 생각해. 꽃 잠깐 미쳤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심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식욕상실, 불면증, 강박장애.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상담 이후에도 하루 종일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회의감이 들고 비탄에 빠질 때도 있고 슬프고 원망감 들고 분노하고 자, 이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존버 기간, 이 존버 기간에 반출을 멈추는 것, 반출을 멈추는 게 이게 제외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출은 뭐죠? 반출은요,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반추다. 그러면 부정적인 집착을 멈추는 해결 방법. 자, 우리 반추한다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내가 반추한다고 인지를 하지 못해요. 이 시기에는. 일단 내가 잠시만. 내가 반추하고 있다. 인지를 못해 일단.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 반추라는 게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우리 뇌가 만든 생각, 이게 뭐죠? 우리의 평소 관심사야. 지금의 관심사는 뭐예요? 상대방이에요. 우리 상대방. 상대방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생각이란 거 있잖아요. 생각이란 것도 자, 수명이 있어요. 수명. 생각도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각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려진단 말이에요. 우린 뭘 흐려뜨려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외 기간에 뭐 불가피하게 공백 기간, 완전히 단절 기간을 갖습니다. 단절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분위기 전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완전 단절 기간을 필요에 따라 갖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하다. 뭐가 억울할까요? 아니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쳐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네?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네, 내가 이렇게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귈 때는 상대방의 자상함, 날 보는 눈빛, 날 안아주는 체온, 손잡아줄 때 촉감, 뭐 보호받는다는 느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함,
나 인정받는 느낌 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감에 고통이 매우 컸던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어딨나요? 왜 이거는 없고 우리한테 지금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밖에 안 남고 왜 이건 어디 갔어요 지금? 네? 자, 결론은 뭐다? 현재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느낌,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지.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다.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지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 있잖아. 이거를 우리 이 감정이 있으면 이 고통을 한가운데 놓고 지금 내가 꺼내본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뇌는요, 예? 우리 뇌는 작은 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 있어. 이 뇌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기가 출구야. 출구. 입구란 말이야. 이거를 계속 여기서 꺼냈다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 감정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밀려서 나간다.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계발이나 내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 감정들이 밀려서 나가게 됩니다. 최소한 더 이상 커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문을 닫기 위해서 문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문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그 생각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외 과정 중에 존버 기간 있잖아요. 존버 기간에 관계 회복에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 이게 제외 성공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